안녕하세요.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 저는 DJ 함동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의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아침이 품고 있는 어스름한 붉은색은 오래 보아도 좋을 만큼 꽤 아름답기도 하고요. 한낮의 태양은 눈이 부시지만 동틀력은 달라요. 자꾸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마주해도 불편하지가 않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요. 빛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곁에 두고 오래 보고 싶은 그런 사람.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세상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아카이브, 도서관 이야기 라키비움 시작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리 사랑 노래 카니발 루디스 미 타임. 뻔하디 뻔한 그런 사랑 노래 널리고 널린 그런 사랑 노래 라고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제는 불러 너를 위한 노래 이렇게 불러 라라라 라라라 이건 너를 위한 노래야. 또 내 사랑 노래가 나와 길거리에 그때처럼 불러줄게 내게 너와 함께 불렀었던 노래 내게만 듣기만 바래 정말. 또 난 사랑 노래 만들고 길거리에 그때처럼 불러줄게 내게 너와 함께 불렀었던 노래 내게만 듣기만 바래 정말. 뻔하디 뻔한 그런 사랑 노래 널리고 널린 그런 사랑 노래 라고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제는 불러 너를 위한 노래 이렇게 불러 라라라 라라라 이건 너를 위한 노래야. 오래 사랑했던 내 맘속 그게 위한 새로 쓰는 사랑의 의미가 없고 너와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 내게만 듣기만 바래 정말. 떠난 사랑 노래라고 말하지 못해 다시 쓰는 사랑의 의미가 있고 너와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 내게만 듣기만 바래 정말. 뻔하디 뻔한 그런 사랑 노래 널리고 널린 그런 사랑 노래 라고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제는 불러 너를 위한 노래 이렇게 불러 라라라 라라라 이건 너를 위한 노래야. 아직 미완성인 사랑 노래 내게 남겨둘게 이 노래 다시 돌아와서 날 안아줘. yeah. 아직 미완성인 사랑 노래 내게 남겨둘게 이 노래 다시 돌아와서 날 안아줘. 뻔하디 뻔한 그런 사랑 노래 널리고 널린 그런 사랑 노래 라고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제는 불러 너를 위한 노래 이렇게 불러 라라라 라라라 이건 너를 위한 노래야. Woke up feeling real good today. Yeah, my skin's got a really nice glow today. So I'm about to go and show it off. I'm enjoying my company, and you know what's sounding like fun to me is not answering any of your calls. I just wanna take it easy, maybe act like I'm from the city. Don't bring me your problems, I don't want neither. Right now nothing matters to me but the PCH with the full G's. And if you got problems, you can go solve them. But in the meantime
hasn't even hit the afternoon. I'ma go have a drink alone, a small talk with somebody I don't know. Nothing's gonna ever kill my mood. I just wanna take it easy, maybe act like I'm from the city. Don't bring me your problems, I don't want nada. Right now nothing matters to me but the PCH with the Fugees. And if you got problems, you can go solve them. But in the meantime, there's no you and me time. I'ma do whatever I feel like feels right. Cause there's no you and me time.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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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ine. No you and me time.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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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ine. That's mine. Oh, no you and me time.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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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ine.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와 함께합니다. 똑똑한 독서 생활, 읽고 싶은 그 책 어떻게 찾을까? 청구기호와 똑똑한 독서입니다. 청구기호는 책이 가지는 주소 같은 것이지요. 우편물에 찍힌 주소를 보고 집배원이 찾아가듯 우리는 청구기호를 따라 책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사서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청구기호가 자칫 암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암호를 해석해야 하는 사서가 아니라면 원하는 책을 찾았을 때의 짜릿함만 느껴도 충분하지요. 도서관에서 책을 진열하는 방식은 서점과 확연히 다릅니다. 서점에서는 마치 전시를 하듯 저마다의 기준으로 책을 배치하지요. 때에 따라 유행하는 주제나 책의 크기 같은 심미적 요소가 책 정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서점에서는 사고 싶은 책을 검색하더라도 해당 서적이 있는 지점에서 하나하나 책 이름을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지요. 하지만 도서관은 다릅니다. 해당 도서관의 사서를 중심으로 책은 각각의 서가에 가지런히 배가 되어 있는데요. 책마다 청구 기호를 부여받아 해당 자리에 꽂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청구 기호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점보다 많은 양의 책을 효율적으로 보유함과 동시에 책을 찾을 이용자와 책을 배가할 사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한 책이 가진 청구 기호는 도서관마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나 현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대부분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주제를 10가지로 구분하고 책을 배가합니다. 한국 십진분류법은 서구의 도서분류법인 두이 십진분류법을 바탕으로 한국 설정에 맞게 편찬한 것인데요. 두이 십진분류법은 언어를 400에 두지만 한국 십진분류법은 언어를 700에 두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외 도서 분류 체계의 근간이 되는 도서 십진분류법은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서였던 멜빌 두이가 1876년 처음 만들었는데요. 두이 또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학문 분류 개념을 바탕으로 도서 십진분류법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컨은 책을 역사, 시, 철학의 세 분류로 구분하는 분류법을 제안하고 이 대분류에 따라 다양한 소분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는 DDC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로 KD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10개의 분야가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어 있어 비슷한 주제의 책은 서로 가까이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책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는 보고 싶은 책의 청구 기호를 출력해 청구 기호의 앞부분부터 살피며 기호가 달라지는 곳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해 책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가를 서성이다 보면 찾고자 하는 책 외에도 비슷한 책을 여러 권 발견하는 횡재를 누릴 수 있지요. 물론 책 등에 서너 줄로 되어 있는 청구 기호는 해당 부분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부차적 기호 이렇게 4개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모두 책의 체계적 배가를 위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가는 도서관이 있다면 관심 분야의 책 위치를 외워두는 것도 방법인데요. 또한 잘못 배가된 책은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한번 빼서 본 책을 제자리에 둘 자신이 없다면 따로 마련된 반납처에 두기를 추천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아이 온리 데이식스 이븐 오븐 데이 사랑 이게 맞나봐. Be my only one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내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내게 가득 칠해줘요. 내가 더 잘 알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마요 내 사랑 be my only love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기분 좋아 꼭 둘이서 추는 춤 같아 마요 내 사랑 be my only love be my only one 이제는 숨기지 않고 또 말할 수 있어 그렇게나 말하고 싶더래 Say I love you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맘을 내게 나눠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마요 내 사랑 be my only love my only one 그대를 보면 기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이 사랑이라면은 슬픈 꿈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Now I believe 걸어가는 발걸음 기분 좋아 꼭 둘이서 추는 춤 같아 my 내 사랑 be my only my only one 모르는 줄 몰랐지 사랑해본 줄 알았지 네가 내 맘속에 오기 전에
아직까지는 어색해 서툴러도 조금 이해해줄래 혹시 내 한마디가 분위기를 깰까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해 고개를 떨군 채 힘들어할 때 말없이 너를 안게 돼 너를 알아갈수록 더 알면 할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너 사랑이게 맞나봐 이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너로 인해 알게 됐어 온전히 사랑한다는 걸 계속 날 향해 갈 테니까 나를 힘껏 안아줘 사랑이 이게 맞나봐 벅차는 이 느낌을 놓치기 싫어 날 바라봐줄수록 더 안아줄수록 더 네 맘을 갖고 싶어 사랑이 이게 맞나봐 이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똑똑한 독서 생활, 두꺼운 철학책도 어렵지 않도록 철학책을 읽기 위한 3단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와 선택의 연속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의 원칙은 어때야 하는지 늘 고민하곤 합니다. 이때 철학책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의 실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방법이 되지요. 그런데 막상 읽으려니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그 원인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철학책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나름의 원칙과 그것을 매번 가다듬어야 하는 반성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모여 각자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신념이 만들어지며 삶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을 예술이라고 표현한다면 인생은 하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 실천이며 삶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책을 읽고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학책 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철학책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다루기보다는 추상적인 대상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길지 않은 글을 읽을 때마저도 문장이 함축적이라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용어이고 나머지 하나는 맥락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마다 전문 용어가 있으니 그 사용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일상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철학 용어가 더욱 어렵게 된 배경에는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철학을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발전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으로 구분하지요. 그런데 철학은 필로소피의 번역어입니다. 즉 철학 자체가 서양 철학을 지칭하기 위한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 철학은 기본적으로 서구 전통의 구분이나 틀, 개념을 사용하지요. 근대 초기 일본 학자 니시 야마네는 서구의 개념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동양 고전에서 단어들을 골라내거나 동양에서 쓰던 개념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철학이라는 번역어도 니시 야마네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되었고 서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양 고전에서 채택한 단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초월적인 대상, 이데아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형이상의 서구 원어는 메타푸지카, 즉 자연 너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초 주역에 나오는 형이상이라는 개념은
형이 하와 함께 현실 세계 안에 있으며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현실을 초월하는 이데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원어, 동양 고전에서의 개념어, 선택된 번역어 사이에는 조금씩 의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가 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철학은 당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거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학 역시 시대의 산물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간의 사유물이지요. 따라서 철학책, 특히 고전은 그 시대상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철학자가 자신의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의 답지만 보게 된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대화편은 그리스 아테네의 몰락기를 배경에 두어야 하고 칸트의 비판서는 과학의 위상과 당대 유럽의 사회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수월하지요. 고전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도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읽는다면 고전 특유의 사유 방식과 통찰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읽게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시대적 배경을 모른 채 고전을 읽으려 한다면 읽기도 어렵고 의미도 없게 되겠지요. 철학책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좋은 입문서를 읽고 그 책에 메모하며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문서는 말 그대로 입문하도록 돕는 책이지요. 내가 그 책을 읽고 철학에 대해 더 읽어보고 싶어진다면 좋은 입문서입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다음에 읽을 책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좋은 입문서이지요. 입문서는 되도록 구입하여 읽으면서 철학 용어와 맥락을 여백에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다음 단계의 책을 읽을 기초 체력이 되지요. 입문서를 읽은 후 하게 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 입문서만 계속 읽는 것인데요. 입문서는 2권, 많아야 3권이면 족합니다. 둘째, 철학의 역사를 읽는 것인데요. 철학은 결코 철학 자체만의 학문일 수 없습니다. 수학은 공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만의 세계가 구축되지요. 그러나 철학은 사회와 문화, 역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표현하자면 철학의 역사이지만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인간 역사의 굴곡마다 어떤 탁월한 인간이 어떤 사유를 남겨 놓았나를 당대의 맥락에서 시간순으로 읽는 것이지요. 위에서 말한 사유의 맥락을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 문고본 고전을 읽는 것입니다. 고전은 입문서와 철학사를 읽은 뒤 시도한다면 풍부한 배경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문고본 고전의 경우 내용이 길지가 않고 휴대가 간편하여 완결된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경험을 단시간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그리즐리,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 줄래. 시소, 내 머릿속 유명한 사람. 눈을 맞추고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는 얼어버린 맘을 녹여줄 수 있게 너를 꼭 안아줄게. 있잖아 매일 밤마다 네 생각밖에 나 연애초라 그런가 봐. 가장 설레는 이 시간 아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흘러도 난 네 편 언제 내 맘에 들어와 깊숙이 자리 잡은 너 못 빠져나간 너 내 허락 없이는 언젠가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 줄래. 눈을 맞추고 서로가 서로의 손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와 예쁜 말
거친 파도가 와 언젠가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 줄래 눈을 맞추고 서로가 서로의 손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와 예쁜 말투로 상처 주지 않게 노력을 하고 구름이 걷히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얼어버린 맘을 녹여줄 수 있게 너를 꼭 안아줄게 라라라라라 내 머릿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매일 네 생각이 나 어떻게 나 선명해 You're my best one in my mind So I can't control myself cause of you When you were here 24 요즘 내 머릿속은 내 맘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 며칠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네 생각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져서 난 겁이 나 유명한 노래를 들어도 왜 눈앞에 그려지는 건 나 왜 또 꿈에 나오지 않기를 왜 아니야 꿈에서라도 봐야 해 이러다 말겠지 해도 내 머릿속 너의 모든 게 계속 재방송돼 넌 상영돼 내 머릿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매일 네 생각이 나 어떻게 나 선명해 You're my best one in my mind So I can't control myself cause of you Now I know you like top stars 요즘 내 시선 그친 네 뒷모습만조차 넌 너무 바빠 이제 알겠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너의 나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컸던 건 나의 너였어 유명한 노래를 들어도 왜 눈앞에 그려지는 건 나 왜 또 꿈에 나오지 않기를 왜 아니야 꿈에서라도 봐야 해 이러다 말겠지 해도 내 머릿속 너의 모든 게 계속 재방송돼 넌 상영돼 내 머릿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매일 네 생각이 나 어떻게 나 선명해 You're my best one in my mind So I can't control myself 나만한 너의 머릿속 그저 평범한 사람 가장 보통의 사람 지나치는 사람 매일 네 생각이 나 hey, You're my best one in my mind So I can't control myself cause of 책 읽는 마음 4050 책이란 인생의 길을 걸어봅니다. 풍부한 경험과 안정된 사회적 위치를 가진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4050 세대는 새로운 배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성의 꾸준한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이지요. 요즘 4050 세대는 과연 어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고 있을까요? 40대, 50대를 위한 추천 도서 4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사이보그 가족의 반농사, 황승희 지음, 푸른 향기 2023년 출간입니다. 엄청난 수확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올 한 해 무사히 아무 변고 없이 재미나게 먹고 일하고 늙어가는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으면
그저 바랄 게 없겠다. 4050의 귀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저런 질병을 달고 살게 되는데요. 현대의학이 인간의 신체 능력 저하를 기계의 힘으로 보완하면서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사이보그라 할 수 있지요. 이 책에 등장하는 가족들도 그러한데요. 엄마의 귀에는 보청기가, 발목에는 철이 박혀 있고 아빠는 틀니가 있고 딸의 구강에는 임플란트로 인한 나사가 살벌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보그 가족들이 밭농사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에는 가족들이 밭농사를 지으며 겪는 소소하고 다채로운 일상과 가족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3장과 4장에는 저자가 1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고양이 집사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딸의 마음과 혼자 사는 딸의 노후를 준비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저자 황승희는 72년생으로 한창 일할 40대에 용기를 내어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하고 퇴직금으로 땅을 사서 밭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시어머니 유품 정리입니다. 가키야 미우 지음, 강성욱 옮김, 문예 춘추사 2022년 출간입니다. 원래는 남이던 며느리인 내가 서랍속과 옷장과 벽장 안까지 전부 보려 한다. 하물며 멋대로 필요 불필요의 판단을 내리고 필요 없이 여기는 물건은 버리려 한다. 4050에 접어들면 부모님의 죽음과 그 뒷정리가 더 이상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소설의 화자인 50대 중반 여성 모토코는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도맡는데요. 누군가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끝없이 나오는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치우면서 모토코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입니다. 하지만 유품을 정리하며 모토코는 그녀가 알지 못하던 시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서서히 이해하게 되는데요. 가깝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가족이지만 죽음의 뒷정리를 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관계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토코가 시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과정은 독자가 모토코의 모습을 직장인, 시누이 등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과정과 겹쳐지는데요. 작가는 살아갈수록 늘어나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죽음과 뒷정리를 유쾌하게 풀어나가며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요. 잠시 멈추어 나와 얽힌 관계를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자는 1959년 효고현 출생으로 메이지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2005년 타츠마키 걸로 27회 소설 추리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철학자와 달리기, 마크 롤렌즈 지음, 강수희 옮김, 윤호책주, 출간일은 2022년입니다. 무엇인가에 도구적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가치가 항상 외부에 있다는 말이다. 즉,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은 외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순전히 도구적 가치만 있다는 말은 가치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이다. 철학이 길을 묻고 달리기가 방향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새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억지로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유 없이 달리는 일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빗대어 삶과 달리기가 그 자체로 본질인 놀이에 가깝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외에 자신이 달리는 과정에서 떠올렸던 데카르트, 플라톤, 사르트르 등 유명 철학자들의 이론도 놀이처럼 가볍게 펼쳐냅니다.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던 철학자들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완주하도록 친근하게 격려하는 듯한데요. 삶과 달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닮아있지요. 이 책을 통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면
우리는 우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니 어느 방향으로 달리든 전부 괜찮다는 위로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직업적 인정이나 자녀의 대입 성공과 같은 이유로 멈춤 없이 달려왔던 중장년이라면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 잠시 멈추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책장을 덮은 후에는 다시 나의 본질을 찾아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자 마크 롤렌즈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철학자와 늑대, 동물도 우리처럼 동물의 역습 등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네 번째 책은 50 인생의 재발견입니다. 구자복 지음 더 퀘스트 2022년 출간입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내려야 할 선택이 많고 인생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해야 하는 중년 남자들에게 개인 가치는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인생 중반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선 4050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40대 중반 갑작스레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좌절하다가 뒤늦게 심리학 공부라는 새로운 길을 찾은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전환점에 선 중년 남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50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50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100세 시대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기 전에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리학적 자기 탐색과 자기 발견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중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집중하며 새로움에 대한 기분 좋은 흥분을 느끼는 인생의 재발견의 기회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 공동대표로 심리학 박사입니다. 유수의 기업들의 조직 문화 및 리더십 진단과 개발, 심리 기반의 리더 교육과 코칭 등을 제공하며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세븐틴 어쩌나, 악뮤 인공잔디. 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TV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을 껐다켰다는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 맘이 그래 나는 너면 네 너어도 너는 마치 지동 미없는 서머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이런 나는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곡히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저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나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이어폰을 나눠낀 네 사이가 좋네 난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날 grow 암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넌 어려운 말 다 해봐도 내 진심은 이게 every 이 너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곡히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다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I really like you Better tell somebody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All things I have are looking good.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You know why?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바람이 불면 간지러워하는 들판을 봐. 흔들거려도 내 풀잎은 느껴지지 않아. 맞단가 맞닿은 맨살에 부끄러워하는 저 풀들과 다르게 난 생기가 돌지 않아. 그들은 좋아 보여. All things they have are looking good.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이유는 You know what?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빛 없이 물 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잔뜩 상해버린 가짜 풀잎이 느껴지네.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나도 느끼고 싶어. 살아있다고 하늘을 벌럭이고 싶어.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등 다독다독 두드려주면 없던 힘도 불끈 솟는 게 우리지요.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호된 지적 받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격려 한마디에 굽어진 어깨가 쫙 펴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잘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요. 따끔한 것에 정신이 번쩍 들지 몰라도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건 역시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아카이브, 도서관 이야기, 세종 FM 라디오 라키비움 진행의 함동이었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사라강 레이지 애프터눈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I could travel to Paris and see the city lights, ride a boat in Venice, what a beautiful sight. I could journey afar to an ocean so blue, but nothing is as beautiful as you. I could climb up a hill and watch the sunrise, wander until the stars fill
I'd like to spend it with you. A glass of red